안녕하세요. EBS 연기 모든 작품 총정리에서 도전 의문을 담당하고 있는 언어원사 함윤성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작품은요, 동동이라는 고려가요예요. 이 동동의 주제는 임에 대한 성도와 연모의 정으로 되어 있고요. 임에 대한 어떤 연모, 사랑과 그리움을 그리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먼저 본문을 볼 텐데요. 본문을 보면 정월이 1월이거든요. 정월, 2월, 3월, 4월, 5월, 6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어요. 1월부터 12월까지 어떤 시간의 순서로 되어 있는 이런 구성을 바로 월령체 형식이라고 합니다. 물론 월령체 형식은 1월부터 12월까지 12장으로 되어 있을 것 같지만 원래 제일 첫 번째 연은 서사라고 해요. 그래서 전체 1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책에는 1월부터만 나와 있기 때문에 1월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정월, 날인물은 냇물은 얼었다가 녹았다가 하는데 결국 여기는 뭐야? 봄이 오면서 변하는 자연의 모습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누리 세상 가운데 난 몸은 시적 화자 곧 나의 몸이에요. 곧 나는 하울로 니얼셔라고 있어요. 하울로는 혼자 니얼서 지내는구나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이 부분 중요하죠? 하울로 열셔라는 부분에서 결국 시적 화자는 혼자서 외롭게 살고 있다. 뭐예요? 화자의 상황 또는 시적 화자의 처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냇물은 얼었다가 녹았다 하는데 변화가 있는데 시적 화자는 외로운 처지가 변화가 없죠. 그래서 인간과 자연의 대비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물론 다른 월에도 드러나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으동동달이라고 되어 있죠. 이 동동이란 부분, 요 아으동동이라는 후렴구인데 이 후렴구에서 이 동동을 따서 이 작품의 제목을 동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고려가요의 후렴구는요, 악기 소리의 의성어도 좀 많은데 이 동동은 바로 북소리의 의성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으동동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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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으동동다리 각 연의 맨 마지막 이 후렴구를 통해서요, 후렴구의 반복이니까 리듬감을 얻을 수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고려가의 특징인데 아으 뭐 이런 어떤 염구도 곳곳에서 확인이 되는 바입니다. 두 번째, 2월 볼게요. 2월 보름에 실제로 2월 보름 15일이 나와요. 그리고 뭐 3월, 4월에는 특별한 날짜가 나오지 않죠. 그래서 이런 날짜가 나온 거는 뭐 세시풍속과 관련이 된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돼요. 2월 보름은 2월 15일은 연등절이라고 해서요. 높이견 등불 같구나 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등불이 뭐냐? 만인을 비추실 모습이로구나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등불은요, 바로 님의 모습을 예찬하기 위해 사용된 소재예요. 또 3월 나며 편 만춘의 달 외꽃이요. 달의 꽃이는 바로 진달래꽃을 의미하는데요. 이 진달래꽃은 남들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녔구나 라고 했어요. 남들이 뭔가 부러워하는 모습을 가진 게 바로 누구다? 달의 꽃이고, 이 달의 꽃이는 뭐예요? 시적 화자가 사랑하는 바로 님을 의미해요. 그래서 등불과 이 달의 꽃이는 뭐를 뜻한다? 님을 예찬하기 위한 소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살짝 말씀드리면 남들을 비춰주는 그런 모습이다. 뭐 성품을 뜻해서 님의 내면적인 아름다움,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할 모습이에요. 저도 원빈 부럽습니다. 장동건 부럽습니다. 그리고 여학생들 뭐 김태희 부럽잖아요. 맞죠? 그럼 이 부러워하는 모습이란 얘기는 뭐야?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고 님의 외면적인 아름다움을 예찬하기 위한 소재다라고 보셔도 돼요. 알겠죠? 4월 볼게요. 4월 아니죠. 오셨구나. 꽃꼬리새요. 꾀꼬리새는 잊지 않고 날아왔어요. 근데 무슨 일로 녹사님은, 여기 녹사님 볼게요. 녹사는 벼슬의 이름이고요. 화자가 기다린 님인데 벼슬의 이름이에요. 녹사님이. 그럼 관직에 고려시대잖아요. 고려시대 관직에 나가는 건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었어요. 그래서 이 녹사님이라는 부분에서 시적 화자가 여성 화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거, 꽃꼬리새는 왔는데 이놈의 님은 옛날에 나를 잊고 있는구나. 님은 오지 않았어요. 자연은 왔는데 인간은 안 왔네요. 또 인간과 자연의 대비가 드러나죠. 제가 아까 1월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한다고 볼게요. 이 시냇물은 뭐예요? 변화가 있는 모습인데 이 몸, 인간은 뭐야? 변함이 없어요. 두 가지가 서로 대비되고 있고요. 꾀꼬리새는 왔는데 녹사님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월과 4월 영해설은 뭐가 드러난다? 자연과 인간의 대비가 드러난다. 그리고 이 대비를 통해서 뭐를 드러내느냐? 바로 시적 화자의 외로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꾀꼬리새는 왔는데 나는 왜 님이 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냇물은 변화가 있는데 왜 나의 처지는 변화가 없이 항상 이렇게 슬플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월 가볼까요? 5월 5일, 여러분 5월 5일 어린이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고려가요. 고려시대예요.
5월 5일 술인날 단우죠. 단우날 아침에 약은 술인날 아침에 장수를 위해 먹는 약이라고 해요. 오래오래 사는 그런 약은 즈문헬 천년을 물론 강조겠죠. 과장이고요. 천년을 장존 오래 사실 약이라 바칩니다. 곧 누구에게 바칠까? 임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한 님께 바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약은 바로 뭐를 뜻한다?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과 정성을 뜻합니다. 다른 작품에서 님에게 무엇인가를 막 보내요. 대표적으로 3인곡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냅다 보내잖아요. 봄에 매화를 보내고 여름에 님의 옷을 보내고 가을에 청광을 보내고 그리고 겨울에 양춘 또는 해를 막 보내는 그런 모습에서 무엇인가 님에게 보낸다는 점에서는 바로 시적 화자의 사랑과 정성을 뜻한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6월 볼까요? 6월 보름에 벼랑의 버림빛 같구나 라고 얘기했어요. 이 벼랑의 버림빛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버림빛은요, 임에게 버림받는 자신의 처지를 비유적으로 드러냅니다. 실제로 6월 보름은 유두절이라고 해갖고요, 머리를 빗고 그리고 벼랑에 빛을 던지는, 빛을 버리는 그런 풍습이 있다고 하는데, 마치 버려진 빛이 님에게 버림받은 자신의 처지를 비유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돌아보실 님을 조금이나마 님을 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리고 7월 볼까요? 7월 보름에 백종을 여러 가지 음식들을 배아에 두고 버려두고 또는 어떤 재물을 이렇게 버려두고 님을 한데 녀가져. 님을 이건 뭐예요? 이어적기잖아요. 여러분 저기 문법에서 고전문법에서 이런 거 많이 나오죠. 님을 하면서 이어적기 연철이라고 하죠. 아무튼 님을 한데 녀가져 무슨 뜻일까? 님을 한데 녀가져 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을 빕니다. 그래서 님을 한데 녀가져는 바로 뭐를 뜻한다? 시적 화자의 소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8월 보름 8월 15일 바로 추석이죠. 한가위죠. 8월 보름은 가벳 날이지만은 님을 매셔욕은 오늘이 가벳이다. 무슨 말이냐? 한가위는 대한민국 물론 그때는 대한민국이 아니었죠. 예.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이에요. 수학의 계절이고요. 그 기쁨에 아주 풍요로움에 굉장히 기쁘고 설레고 아주 아름답고 긍정적이고 이러고 있는데 나는 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대요. 그걸 님을 매셔녀고 오늘날 가벼셨다. 님이 없으면 나는 이런 한가위가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요. 관련 작품에서 헌안설원의 규언가라는 작품도 살짝 알아두세요. 발상 및 표현이 동일합니다. 규언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삼춘화류 호시절에 경물이 시름없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삼춘화류 온갖 꽃이 만발하는 그런 풍류를 즐기면 좋은 계절이지만 나는 님과 헤어져 외롭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고백한 헌은선의 규언과 아주 비슷한 발상이 보입니다. 다음 9월 볼까요? 9월 9일에 약이랑 먹는 황화 노란 국화꽃이 안에 드니 셰셔 가마나여라. 이 셰셔 가마나여라 무슨 뜻이냐? 님이 없는 초가집이 이렇게 쓸쓸하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결국 임이 없는 쓸쓸함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월 점연 바락 같구나. 점일다 얇게 점인 보리수 나무 같구나 라고 표현을 했어요. 꺾어버리죠. 왜? 아주 얇게 점이었기 때문에 별로 쓸모가 없대요. 그래서 꺾어버리신 후에 진실한 분이 없으셨다. 결국 이것도 버림받았잖아. 맞지? 꺾어서 버리는 거잖아. 누구를 뜻할까? 시적 화자를 뜻합니다. 우리가 6월에서 봤던 버림빛과 동일하겠죠? 그래서 점연 바랏도 중요한 소재가 될 거예요.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에 12월 분리나무로 가꾼 나잘반이 저 같구나. 나잘반의 저와 점연 바랏은 곧 누구를 뜻한다? 시적 화자의 처지를 비유한다. 조금 이따 이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적 화자의 처지를 비유한 건 세 가지 있었죠. 6월에 버림빛, 그리고 10월에 점연 바랏, 그리고 12월에 나잘반이 소반위에 있는 젓가락 같구나 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11월로 볼게요. 11월 봉당 자리에 한삼 아주 추운 자리에 얇은 이불을 덮어 누워서 추울 것 같아요. 그랬는데 스란사려운디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슬프구나 라는 뜻이에요. 슬프구나. 뭐가 돼? 곧 시적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슬프다라고 표현한 그런 부분이 돼요. 스란사려운디어 고은일 스시옴 널죠. 고은님과 제각이 떨어져서 살아가기가 슬프구나 라고 표현을 했죠. 굳이 따지면 도치법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 동동다리 후렴구고요. 12월 분디나무로 가꾼 나잘반인 소반위에 있는 젓가락 같구나. 무슨 뜻이냐? 님의 사랑하는 님 앞에다 내가 어린 눈이 차려놨는데 누가 먹었어? 손님이 가져다 이 젓가락을 물었습니다. 나는 님과 인연을 맺기를 원했는데 어떤 이상한 사람이
예, 나를 물었네요. 결국 나는 님과 어떻게 연을 맺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드러나고 있어요. 1월부터 12월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우선 원령체라는 거, 원령체는 1월부터 12월이니까 시간적 순서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시적 화자의 처지 그리고 발상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될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동동이라는 작품은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각각 그 원령마다 다양한 그런 발상의 표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작품들과 굉장히 많이 관련지어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좀 알아두셔야 될 작품이 바로 이 동동이라 할 수 있어요. EBS의 출제 포인트를 좀 볼게요. 자연적 소재가 동원이 되었습니다. 냇물, 진달래꽃, 그리고 꾀꼬리새. 냇물은 뭐였어요? 시척하자 냇물과 꾀꼬리새는 어떤 인간과 자연의 대비를 통해서 드러냈고요. 그리고 이 진달래꽃은 님의 어떤 외면적 아름다움을 예찬하기 위해서 쓰인 소재였죠. 또 벼랑의 버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소재의 상징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냇물, 등불, 진달래꽃, 꾀꼬리새, 단늘, 아침약 이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위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끼리 묶은 건 얘기했네요. 먼저 자연의 변화,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대비하고 있다. 어디서? 1월하고 4월에서 대비하고 있었죠? 확인했죠? 두 번째, 오지 않는 야속한 님을 원망하며 이제란다. 님을 원망하고 있었니? 아니죠. 원망은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제라는 모습도 당연히 아니죠. 디귿, 자연물을 비유적으로 활용해 님의 모습을 예찬하고 있다. 님의 모습 예찬하는 모습이 두 가지 있었지. 등불하고 그리고 달의 꽃이 진달래꽃. 하지만 그 중에서 자연물은 뭐예요? 진달래꽃이죠. 암튼 진달래꽃 하나라도 비유적으로 활용해 님의 모습을 예찬한다. 디귿은 맞네요. 그래서 답은 뭐야? 기억과 디귿 2번이 되겠죠. 마지막이래. 죄송합니다. 다음 리을하고 미음 볼게요. 죄를 포기하고 새로운 사람에 대한 희망을 드러냈다. 죄 포기도 아니고요. 새로운 사람에 대한 희망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글쎄요 해당하지 않는 그런 문제죠. A랑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건 얘기했는데요. A하고 그리고 B가 A가 6월령이고 B가 그렇지 10월령이었죠. 6월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였어? 그렇지 버림빛. 그리고 B에서는 얇게 점인 바람, 보리수나무 그런 것들이 나왔잖아요. 그걸 좀 머릿속에 떠올려주세요. 모두 부정적 현실에는 비판의식을 드러낸다. 여러분 부정적 현실이란 건 좀 기억을 해주세요. 부정적 상황이라는 말과 현실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부정적 현실이라는 말은 보통 사회적 상황을 뜻합니다. 시대 현실을 뜻하는 건데 이 작품에 시대적 현실 없습니다. A와 달리 B는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해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청각적 이미지는 A랑 B 모두 해당하지 않고요. A랑 B 모두 화자의 처지와 대조되는 공간적 배경을 제시? 글쎄요. 그런 얘기 없습니다. 4번 A랑 B 모두 화자의 처지와 유사한 사물을 활용해. 그렇지. 화자의 처지와 유사한 사물 뭐가 있었어? A에서 버려진 빛, B에서 얇게 점연 바람 있잖아요. 거기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 B와는 달리 A는 독백적 어조로. 그럼 독백이 아니면 대화인데 이 작품 전체적으로 대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독백적인 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동이라는 작품을 우리가 봤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동동이라는 작품 굉장히 중요한 작품입니다. 알겠지? 반드시 좀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출제가 연계라는 것이요. 지문을 단독 지문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보기를 통해서도 연계가 될 수 있는 것들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특히나 보기를 통해서 많이 연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작품이 이 동동이란 작품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작품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